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쪽 인사드리면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015년 기출문제를 마무리하고 자, 2016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커마 1급 실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매번 시작하면서 에휴, 이렇게 한숨 쉬면서 시작하나요? 자, 쉽지는 않지만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공하시면 분명 한방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신감을 또는 긍정 마인드를 위해 간단한 얘기 하나, 짧은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A라는 청년과 B라는 청년, 아가씨도 될 수도 있겠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신발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신발 공장에.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 파견을 나갑니다. 아프리카에 파견을.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회사로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또는 부장님, 과장님 되겠죠. 여기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아무도. 못됐다라고 그러죠. 못됐어요. 신발 아무도 안 신고 다녀요. 어떡해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역시 회사에 전화합니다. 사장님 또는 과장님, 부장님 전화하겠죠. 여기 대박이에요. 대박.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와, 우리 회사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자, 긍정적인 게 좋은 거겠죠. 자, 커마 1급 실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할 때마다 부정적인 마인드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면서 긍정 마인드로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쉽게 도전할 수 있겠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순간 분명히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가시면 훨씬 더 진취적인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신감 갖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환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강의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환자 테이블 있습니다. 환자 테이블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자 테이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디자인 보기에 환자 코드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A11234라고 되어 있습니다. A11234. 문제를 정확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A, 첫 번째 영문자네, 대문자네, 그래서 L. 자, 그 다음에 숫자는 반드시 오라고 그랬죠. 자, 한글 영문 전부 다 반드시 오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0-0000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에 한 글자는 영문이나 한글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이 없었다면. 그런데 한글이 들어가 있어요. 즉 L은 영문도 되고 한글도 됩니다. 문제에서 영문만 지시했다면 크다 L 대문자로 들어가지만 한글의 경우에는 대서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크다라는 말이 없고 L0-0000 형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는 대문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자, 입력 마스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자 코드에. 자, L0-0000 그리고 자, 마이너스 기호, 빼기 기호가 저장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미콜론 0 들어가고 마지막에 입력되는 동안 샵이 들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샵. 자, 입력 마스크 기호는 세 가지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입력 마스크 기호, 세미콜론, 저장 여부. 저장을 하라고 그러면 0, 저장을 하지 않으라고 그러면 1 또는 여기다 1을 쓰거나 또는 1을 생략을 하고 세미콜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화면상에 입력하는 동안 표시될 문자 또는 별이었다. 여기다가 마지막에 별을 넣어주면 되죠. 자, 기본값은 언더바입니다. 언더바. 자, 그래서 이 기호에는 우리 입력 마스크 기호 LAN 연구 샵이 있다. 자, 연구 샵은 숫자만 있는 거죠. 숫자만. 0은 필수. 9는 선택. 자, 샵은 선택이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샵입니다. 이때 샵과 화면에 표시되는 샵은 서로 다릅니다. 자, 입력 마스크 기호 샵은 플러스 마이너스와 함께 0부터 9까지 숫자를 선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지만 얘는 입력하는 동안 화면에 표시되는 기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마스크 L은
영문자 한글, A는 영문자 한글에 숫자까지 되고 AND는 공백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필수 항목이죠. 필수 항목. 자, 그래서 LAN, 자, AND 기호입니다. AND 기호. 자, 그리고 소문자 A, 여기는 자, C, 그 다음에 여기는 물음표. 자, L에 해당하는 선택은 물음표입니다. A에 해당하는 선택은 소문자, AND에 해당하는 선택은 C입니다. 자, 앞서 우리 입력 마스크 기호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전 강의들도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는 동안 한번 샵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샵이 표시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맨 마지막에 입력될 자리에 별이 표시되라 또는 골뱅이가 표시되라 라고 한다면, 자, 마지막에 이 뒤에 별표 또는 골뱅이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환자명 필드에 포커스가 이동하면 한글이 입력되도록, 자, 환자명에 IME 모드를 쓰라는 겁니다. IME 모드를 한글로, 한글 전자가 있는데 한글입니다. 한글. 자, 그 다음에 성명 필드에는 남녀만 들어오게끔 해라. 성명 필드. 남녀가 입력되도록. 자, 남자 또는 여자죠. 남자 또는 여자. 자, 여기에 뭘로 하라는 건가요? 입력 마스크 하라는 건가요? 입력 마스크하고 유효성 검사를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입력 마스크는 아까 뭐 있다고요? LAN 연구 샵 이런 기호들을 통해서 숫자 문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숫자만 입력할 건지 문자만 입력할 건지. 자, 그런데 우리는 문자 중에서 뭐 남자 여자 또는 뭐 직급 중에서 과장 대리 또는 뭐 숫자가 0부터 100 사이 이런 어떤 조건을 주면서 그 범위 내에서 숫자 또는 문자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들은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유효성 검사라는 겁니다. 자, 뭐 큰 따옴표 오아, 큰 따옴표 굳이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남 오아 여 이렇게 해주시면 작은 큰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또는 인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지금 남, 오와 여 큰 따옴표 없이 했더니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또는 인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앞서는 계속 인연산자를 이용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오와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별도 지시가 없으면 둘 다 가능합니다. 별도의 지시가 있다면 반드시 지시사항을 따라야 되겠죠 또. 자, 그렇게 해서 남여로 입력을 했고, 자, 이번에는 수급자 등급이 여기 있습니다. 수급자 등급을 숫자 형태로 변경을 하고, 자, 숫자의 필드 크기는, 자, 바이트 정수롱, 바이트는 일반적으로 1바이트입니다. 정수는 2바이트. 자, 그 다음에 정수롱은 4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바이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트는 1바이트로서 0부터 255 사이의 숫자가 올 수 있습니다. 앞서 기출문제 중에 뭐 100 이내의 숫자를 입력을 해라 또는 200 이내의 숫자를 입력해라, 즉 255 이내의 숫자를 입력하라고 하면 반드시 바이트로 넣어줘야 됩니다. 자, 뭐 200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200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직접 여기다가는 100, 200 이렇게 써지긴 하지만 쓰면 못 쓴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문자의 경우에는, 텍스트의 경우는 100, 200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숫자의 경우에는 255 이내 숫자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바이트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바이트라는 지시가 나와 있으니까 바이트로 처리를 한 거고, 자, 다섯 번째, 거주 약도 필드를 수급자 현황 필드 다음에 추가하고 그랬습니다. 자, 수급자 현황 다음에 거주 약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거주 약도. 자, 그리고 OLE 개체라고 나와 있죠. OLE 개체. 자, 앞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OLE와 첨부 파일을 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OLE라고 딱 지시를 했지만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OLE입니다. 그림을 첨부할 수 있도록, 첨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첨부 파일이라는 거. 현재는 OLE 개체로 정리를 하고 닫고 나가겠습니다. 예. 자, 예 눌러주시면 돼요. 예, 계속.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데서, 자, 필드 크기를 제한하다 보니까 기존의 형식과 좀 달라진다, 바뀐다라는 걸 메시지를 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꿨으니까 상관없겠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관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에 들어왔더니 관계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자, 마지막에 보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절대로 해지하지 마시오. 절대로 삭제도 하지 마십시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건드리면 뒤짐. 자, 호주머니 뒤진다는 소린가? 자, 아무튼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기존 거는. 자, 그러면 먼저 신청 목록 테이블과 환자 테이블. 자, 신청 목록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또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 신청 목록, 자, 신청 목록, 환자 이렇게 꺼내놓고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신청 목록이 있기 때문에 신청 목록 1이 나옵니다. 신청 목록 1이네? 그러면 신청 목록이 앞에 있단 소리네? 그러면 너는 없어져라. 자, 숨기기를 통해서 이 신청 목록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존 필드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 테이블을 가지고. 자, 그러면 신청 목록에 환자 코드가 있습니다. 자, 환자 테이블에 환자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가 기본 키네요. 기본 키를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결성을 유지시켜라. 무결성. 다음에 자,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변경, 업데이트. 자, 마지막에 삭제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는 안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해주시면 기존에 설정된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얘가 추가된 겁니다. 자, 신청 목록이 있는데 신청 목록을 별도로 만들어서 환자하고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 닫겠습니다. 자, 관계 설정을 잘못하면 뒤에 쿼리, 폼 모든 문제들을 푸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관계 설정은 정확하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신청자 현황. 자, 앞서 그리고 우리 관계 설정 문제, 대부분 이런 문제들이죠. 조금 신유형이라고 해서 기존에 관계 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만 실제 상시 시험에서는 더 새로운 관계 설정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 한 80% 정도의 관계 설정 문제들입니다. 자, 20%는 완전히 이런 유형과는 전혀 다른 관계 설정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불일치 쿼리 또는 뭐 중복 쿼리, 이런 쿼리를 통해서 관계 설정하는 문제들이 상설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0%의 새로운 유형들 상설 문제에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 설정을 못하면 그 다음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데이터로 가겠습니다. 신청자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가져와서 그랬죠. 무슨 파일을? 엑셀 파일을. 자, 엑셀에 들어가서 찾아보기 들어가서 미리 자, 여기에 있는 자, 신청자 현황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미리 C 밑에 DB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실제 시험장에 가면 C 밑에 DB 폴더가 있습니다. DB 폴더. 엑셀의 경우에는 C 밑에 W 돔 표시 밑에 OA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할 때는 DB 폴더에 자료들이 있고 엑셀 할 때는 OA 폴더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장이 아니기 때문에 DB 폴더를 만들고 OA 폴더를 만들어서 각각 자료들을 각각 OA 폴더와 DB 폴더에 넣어야 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만들거나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 연습이 있습니다. 정답은 정답이겠죠. 문제와 연습이 있는 건 한 번 더 하라는 의미로 놔둔 겁니다. 왜 두 개예요? 달라요? 똑같은 겁니다. 자, 액세스는 한 번 저장하고 나면 뭐 고치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씩 해보라고, 연습을 두 번씩 해보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LAACCDB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ACCDB 파일을 열어서 작업 중에 이 LACCDB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가끔 문제 생기면 오류 파일을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 LACCDB 파일을 보내요. 이거 보내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 파일을 보내줘야 돼요. 하던 작업을 창을 닫고 이 파일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자, C 밑에 DB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C 밑에 DB 폴더에 들어가서 신청자 현황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져올 건지, 자, 가져와 그랬습니다. 현재는 가져오기, 복사본 추가, 연결 세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종종 출제됩니다. 주로 이제 가져오기가 출제되는데 추가라든가 연결 문제들도 출제되니까 문제 지시사항을 잘 보고 뭘 하라는 건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는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확인을 누르고 자, 첫 번째 이 자료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 있는 범위 표시도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누르고 첫 번째 행위는 필드 이름이다. 열머리글이 있다. 필드 이름이 아니다 라고 하면 풀어주라는 겁니다. 현재는 이름이다 라고 했으니까 체크를 하고 자, 여기는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액세스에서 제공되는 기본키, 여기 아이디 있죠. 1, 2, 3, 4. 만약에 다른 기본키를 선택하면 1, 2, 3, 4가 빠지는 겁니다. 별도의 기존에 있는 필드 중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자, 액세스 기본키를 이용해서 아이디가 별도로 추가되게끔 만들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누르고 마지막에 테이블 이름은 신청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 누르고 여기에서는 가져오기 단계를 저장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닫기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 신청자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을 테이블로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마무리하고, 자, 1번 문제들을 모두 마무리하고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폼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각 3점씩 적용되네요. 자, 먼저 환자관리 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환자관리 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폼이 열려있는 경우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자, 폼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열려있는 동안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더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자, 그리고 팝업 창으로 열리라는 경우 있었죠. 지금 현재는 팝업 창에 대한 지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의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 자, 먼저 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폼을 열어보면 레코드 선택기, 이게 레코드 선택기입니다. 자, 그리고 탐색 단추 밑에 170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탐색 단추와 이 레코드 선택기와 여기 탐색 단추를 보이지 않게끔 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폼 속성을 누르고 형식에서 가서 보시면 물론 모드에도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 모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드에는 너무 많아서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드니까 자, 우리 형식이나 데이터는 뭐 정렬이라든가 레코드 원본 또는 그 콤보 상자에 행원본 이런 것들. 자, 이벤트는 영문들만 있죠. 기타는 주로 탭 정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앞에서. 자, 모달도 여기 있긴 하는데 모드의 앞에 있는 컨트롤 원본, 레코드 원본, 팝업, 모달, 기본키, 기본보기 이 앞부분들은 모드에 있는 걸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빠를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형식에 와서 탐색, 레코드 선택기 아니오, 탐색 단추 아니오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열어볼까요? 자, 보면 앞에 자, 레코드 선택기 없습니다. 밑에 탐색 단추도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위 폼에는 환자 코드와 관련된 하위 데이터가 표시된다. 하위 폼과 기본 폼을 연결하시오. 그런데 우리 폼을 열어보니까 아까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환자 코드와 관련된 하위 데이터가 표시되게끔 해라. 표시된다라는 말은 뭔가 표시되게끔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여기에 보면은 언바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언바운드가. 자, 속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드에 가서 봤더니 이름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원본 개체가 없네요. 원본 개체가 없어요. 자, 데이터에 가도 역시 원본 개체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 기본 폼을 보면 레코드 원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위 폼에 대해서는 원본 개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 폼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이미 틀은 만들어져 있어요. 하위 폼. 만약에 만들어야 된다면 내가 여기서 자, 여기 보면 하위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걸로 만들면 되는데 이미 틀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데 연결을 시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폼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환자관리 폼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 폼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위폼이란 남아있는 폼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서비스 현황입니다. 만약에 폼이 또 여러 개 있다면 뭘로 해야 될지 몰라요. 물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어떤 폼을 하위폼으로 연결하시오라는 말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폼이 2개밖에 없어요. 자, 기본 폼으로 환자 관리가 있고 그러면 서비스 현황이 하위폼에 연결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본 개체 지금 현재 기본 필드와 하위 필드도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자, 원본 개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뭘로? 서비스 현황으로. 폼의 서비스 현황으로 연결했더니 환자 코드가 밑에도 나타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환자 코드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코드가 또 자동으로 연결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폼, 하위 폼에 뭘 넣었을 건지 여러 개면 헷갈릴 수 있지만 지금은 기본 폼 외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하위 폼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기본과 하위 폼도 하위 필드도 연결이 처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위 폼의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도록 자, 하위 폼 속성 보통 1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과 하위를 연결할 때 또는 하위 폼의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되
자, 테두리, 여기 테두리나 여기 테두리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테두리를 누르고 속성에 들어와서 보시면, 자, 기타로 오겠습니다. 기타에 탭 정지를 아니오로, 탭이 이동되지 않도록, 탭 정지, 예, 그러면 정지하라는 뜻이에요. 이동되지 않은 거니까 정지를 안 하겠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째. 자, 하이폰 바닥글이면 여기입니다. 자, 하이폰 바닥글에 txt 총액 이름이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txt 총액 맞습니다. 자, txt 총액 컨트롤에 컨트롤 홈버를 이용하여 부담금 합계의 총액이 표시되도록. 자, 총액이 15만 8천원이면 총 부담금액 띄었었죠. 총 부담금액 15만 쉼표하고 뒤에 원도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시사항이 0인 경우에는 0으로 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0인 경우에는 0으로 해라. 자, 그러면 여기에 15만 8천원에 쉼표가 있습니다. 즉 서식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서식이 없었다면, 서식이 없고 그냥 이 쉼표가 없고 있었다면 엔드 연산자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쉼표 서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포맷을 써야 된다. 포맷. 자, 그리고 문제에서 컨트롤 원본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대한 지시는 없죠. 형식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드에 가서 컨트롤 원본을 하는데 형식에 대한 문제는 지시는 없다라는 겁니다. 형식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형식을. 자, 그러면 우리는 컨트롤 원본에 써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가 쉼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총 부담금액 콜론, 자,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 그 다음에 썸 가로 열고, 자, 부담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부담금.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엔드 연산자 다시 원을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서식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서식까지 형식까지 지시했다면 여기서 샵, 샵, 0, 1 이렇게 여기 뒤에를 빼고, 자, 이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줘도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이 앞부분도 여기에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그런데 문제에서는 형식에 대한 지시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면 서식을 써야 되는데 서식도 못 씁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때 서식이 들어갔을 때는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맷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썸 뭐라고요? 자, 부담금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큰 따옴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부담금의 합을 구하는데 이런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총 부담금액, 자, 콜론은 나중에 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샵 콜론 샵 0, 그 다음에 1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이 부분이 문자죠. 이 부분이. 맨 앞에 있는 거와 맨 뒤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식에 제공되는 따옴표고, 이 안에 2개. 자, 여기에 2개가 문자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콜론을 집어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띄어쓰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 맨 뒤에 0이 있죠. 샵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0일 경우 0원이 나오게끔 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샵, 샵, 0, 1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마지막 지시사항이 없다면 여기에 맨 뒤에 샵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샵과 0 헷갈리니까 마지막은 0을 기본으로 가자라고 했던 거 앞에서도 기억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뜨네요. 아, 또 에러.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에러가 뜨는지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자, 에러를 만들어 봤을 수도 있어요. 자, 홈에 가서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하이폼의 txt 총액 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뭐가 문제인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자, 우리 자, 부담금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제 바운드된 값을 보니까 부담금이 아니라 부담금 합계입니다. 여기도 부담금 합계 총액 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담금이 아니라 부담금 합계라는 겁니다. 여기 필드 바운드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합계. 자, 그러면 부담금이 아니라 부담금 합계
합계로 가보겠습니다. 부담금 합계. 그리고 다시 폼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총 부담금액 콜론도 보이죠? 31,760원. 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원본만 지시를 했는지 또는 서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 앞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꼭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현재 폼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관리 폼의 2번 문제. 환자관리 폼의 하이폼 본문에 txt 서비스명인데 여기가 있죠. 자, txt 서비스명 여기 있습니다. 자, 서비스명 컨트롤에 환자 코드에 해당하는 서비스명을 표시하시오.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는 dlookup이 주어졌습니다. 자, dsum, dlookup, dmax 여러 개 우리 d함수 앞에서 계속 봤습니다. 특히 dlookup 문제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d 함수에서는 가로 열고 다운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맨 앞에는 필드명, 뭘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현재 서비스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서비스명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서비스명, 두 번째는 뭘 들어가야 돼요? 테이블 또는 쿼리. 문제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테이블 또는 쿼리. 자, 그럼 여기에는 서비스 신청 현황이라는 쿼리명을 사용하면 되겠죠. 세 번째, 자, 여기에는 조건, 뭐에 해당하는 txt명 서비스 컨트롤. txt 서비스명 컨트롤은 여기죠. 자, txt 서비스명 컨트롤에 서비스명을 표시해라. 어떤 거에 해당하는, 환자 코드에 해당하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환자 코드는 txt 환자 코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환자 코드는 txt 코드. 그런데 또 이게 문제예요. 폼 화면에는 환자 코드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폼에 txt 환자 코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 보면은 txt명, 자, 원래 이 필드명이 서비스명입니다. 만약에 바운드 시키라고 한다면 서비스명 여기에는 없네요. 자, 또 없어요. 자, 이런 것처럼 자, 여기도 원래는 txt 본인 부담금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같이 쓰고 있어요. 본인 부담금을 같이 쓰고 있어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것도 같이 쓰고 있네요. 얘도 같이 쓰고 있어요. 뭐 원래 이름 보통 txt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이름을 똑같이 쓰고 있네요. 자, 지금 그러면 여기에는 현재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txt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폼에는 환자 코드라는 게 없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우리가 마지막 조건에 환자 코드는 txt 환자 코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요. 현재 폼에 환자 코드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dlookup 가로 열고 자, 큰 따옴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뭘 표시해라? 서비스명을 표시해라. 자, 두 번째는 서비스 신청 현황 쿼리를 이용해라. 자, 그리고 환자 코드에 해당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폼을 한번 열어서 환자 코드가 여기 있네요. 환자 코드가 여기 있어요. 환자 코드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입력된 거를 찾으라는 건가요? 여기에 입력된 거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표시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조회할 때는 여기에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서 조회를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dlookup을 통해서 이름을 표시하려고 그래요. 자, 환자 코드에 해당하는 그런데 본문에는 폼 안에는 환자 코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환자 코드는 txt 환자 코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 txt 환자 코드라는 게 폼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txt 환자 코드는 txt 환자 코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그런데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쓰니까 밑에도 같이 나와버리네요. 자, 이렇게 같이 나와버립니다. 밑에서.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홈에 가서 디자인 보기.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넣어줍니다. 작은 따옴표. 우리 프로시저, 필터할 때 프로시저. 자, 디룩업, 디썸에서 아직까지 작은 따옴표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넣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 환자 코드가 환자는 폼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름을 환자 코드 똑같이 써주시고, 자, 그리고 작은 따옴표로 앞뒤로 묶어줍니다. 자, 묶었으면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또 엔드 연산자로 끊고, 자, 여기도 엔드 연산자로 끊고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필드 기호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신유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존에 환자 코드가 폼 안에 있었다면 그냥 기존처럼 사용하면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작은 따옴표라고 엔드 연산자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는 안 나타나고, 자, 아까는 그렇게 해버리면 다 똑같이, 자, 지금 현재는 하나만 보이지만 아까처럼 작은 따옴표 안 하면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이 나타나 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해당하는 환자 코드에 해당하는 것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은 따옴표로 하고 엔드 연산자를 해야 된다. 어쩔 때 해당 폼에 해당 필드나 컨트롤 원본이 없을 때, 컨트롤 이름이 없을 때 그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보기로 다시 돌아가고,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폼의 CMB 환자 코드 여기 같아요. 자, CMB 환자 코드. 자, CMB 환자 코드 맞죠? CMB 환자 코드에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변경의 콤보 상자로 들어갑니다. 콤보 상자 들어왔죠? 자, 그리고 다시 속성에 들어가서 데이터로 갑니다. 자, 환자 테이블이 주어져 있어요. 테이블이 안 주어져 있으면, 없으면 간목록으로 가야 되지만 현재는 테이블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원본으로 가서 점점점으로 들어가고, 무슨 테이블? 환자 테이블입니다. 자, 이거는 닫지 말고 내려놓겠습니다. 환자 테이블에 환자 코드와 환자명 두 개를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닫기 하고, 예. 자, 그러면 환자 테이블에서 환자 코드와 환자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환자 코드가 저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죠. 환자 코드가 저장되도록. 자, 그럼 바운드열을 1로, 환자 코드가 첫 번째니까 바운드열을 1로 줍니다. 자, 목록 위에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목록값만 허용을 해라 라는 말이 되겠죠. 목록값만 허용. 자, 그리고 우리가 환자 코드와 환자명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형식에 가서 열 개수를 두 개로 지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연로비에 대한 지시는 별도로 없으니까 그대로 마무리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환자 코드와 환자명이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폼에 관련된 문제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한 가지 교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제거하지 말고, 자, 테이블 두 번 꺼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고, 자, 여기서도, 자, 콜론이 있는 경우는 나중에 작성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포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포맷을 이용한 이유는 여기에 샵 0 이런 서식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포맷을 반드시 사용한 겁니다. 문제에서 형식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러한 폼에는 환자 코드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환자 코드는 똑같이 txt 환자 코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쓰되 반드시 작은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로 구분해서 엔드 연산자로 프로시저 형태처럼 연결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런 필드 기호들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로 만들어서 자, 행원본과 바운드열, 목록값만 허용, 열 개수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이어서 보고서에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25점짜리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신청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고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자, 유형명이 같은 경우 서비스명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도록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속성창은 작고, 자, 여기 디자인의 그룹화 및 정렬이 있습니다. 혹시 아래쪽에 안 보이면 디자인의 그룹화 및 정렬을 열고, 자, 밑에서 유형명으로, 현재 유형명으로 그룹화되어 있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명이 같은 경우 서비스명으로 오름차순. 자, 그러면 정렬 추가를 이용해서 서비스명으로 하겠습니다.
서비스명에 대해서는 오름차순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유형명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자, 원래 유형명 머리글은 어떨 때마다 나오는 거죠? 머리글은 그룹이 바뀔 때만 나옵니다. 그룹이 안 바뀌면 페이지가 바뀌더라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룹이 안 바뀌더라도 매 페이지마다 나오게끔 하라는 겁니다. 자,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잡아주면 되겠죠. 또 유형명 머리글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를 바꿔라라는 겁니다. 페이지 바꿈 속성. 머리글은 구역 전으로, 만약에 바닥글이었다면 구역 후로 바꾸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룹 머리글에 대해서 유형명이 그룹 머리글입니다. 자, 현재 유형명으로 현재 그룹이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에. 자, 그래서 그룹 머리글의 속성으로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서 자, 형식에 가서 보시면 형식에 자,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잡아줘라.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바꾸면 어떻게 해라? 머리글이니까 구역 전으로 해라. 머리 바닥글이었다면 구역 후로 가야 되겠죠. 현재는 구역 전. 자, 반복 실행 구역 예와 페이지 바꿈은 구역 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명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 서비스명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서 자,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는 중복 내용 숨기기입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명 바닥글 영역의 txt 총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닥글의 총합계 여기입니다. 자, 속성에서 보시면 모드로 가서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txt 총합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담금액의 합계. 자, 아까 부담금이 아니라 부담금 합계였죠. 필드명이 부담금 합계였습니다. 자, 그래서 sum 가로 열고 부담금 합계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부담금 합계가 표시되도록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 txt 페이지 여긴가요? 페이지 바닥글 txt 페이지 맞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자, 그림을 한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맨 아래 페이지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가 나와 있는데 자, 현재 페이지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페이지만 쓰면 됩니다. 페이지. 자, 그리고 앞에 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빼기는 따옴표로 묶고 각각 엔드 연산자로 결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는 자, 이 안에 빼기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 자, 페이지 스가 아니라 페이지입니다. 자, 엔드 연산자 빼기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사이사이에 띄어쓰기가 현재 보이고 있죠. 여기에 띄어쓰기, 여기에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 빼기 뒤에 띄어쓰기. 자, 여기도 빼기 앞에 띄어쓰기.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를 꼭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결과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들어진 보고서 결과물과 문제지 결과물을 비교해서 자, 단기보 유형별 신청 현황. 자, 그 다음에 아이디 환자명 6번 김태희부터 27번 박혜리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9번 이주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이주미. 자, 그리고 밑에 합계는 573,360원 일치하죠.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아까 우리가 만든 페이지 번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띄어쓰기까지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고서는 닫고 자, 그 다음에 환자관리 폼을 다시 한번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장을 하고 환자관리 폼을 열어보겠습니다. 환자관리 폼의 디자인 보기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CMB 환자 코드 아까 우리가 콤보 상자로 변경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자료만 표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름이 우리는 자, CMB 환자 코드입니다. 즉 CMB 환자 코드. 환자 코드가 뭐와 같은 거? CMB 환자 코드와 같은 거. 자, 뭔 내용인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환자 코드를 하나 고를 거죠. 자, 앞에 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환자 코드를 고르면 환자 코드가 여기에서 고른 CMB 환자 코드하고 일치하는 거. 자, 여기는 일치하는 겁니다. 라이크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홈의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어떤 속성이에요? 체인지 속성입니다. 체인지 속성.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이벤트에 들어가서 온 체인지가 있습니다. 온 체인지에 점점 들어가서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능은 밑점
필터 기능입니다. 밑점 필터. 밑점 필터 on true. 자, 이게 기본 구문입니다. 기본 구문. 자, 그럼 여기가 빼기죠. 빼기가 아니라 는이죠. 자, 여기서 환자 코드는 CMB 환자 코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봤듯이 환자 코드가 문자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환자 코드가 영문자 있죠. 영문자가 앞에 시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문자입니다. 확실하게. 자, 그래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온체인지 속성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여기도 작은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끊고 엔드 연산자, 또 여기도 엔드 연산자 뒤에를 작은 따옴표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자, 이 부분을 독립시키는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체인지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인지 속성. 문제에서 체인지 속성을 줬어요. 자,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수급자 등급이 1이고 자, 전화번호가 010 남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죠. 자, 내용을 선택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는 거. 체인지 속성은 뭔가 버튼을 여기서 바꾸고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변경을 하면 바로바로 바뀌는 게 체인지 속성입니다. 체인지 속성. 자, 이렇게 해서 체인지 속성을 해봤고 자, 교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작업을 할 때 그룹화 및 정렬을 통해서 정렬 추가하는 작업. 자, 또 반복 실행 구역이라든가 페이지 바꿈 내용들, 중복 내용 숨기기, 그 다음에 썸 함수를 이용하는 거. 특히 여기 띄어쓰기 같은 거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안 하면 3점 감점 돼버립니다. 자, 띄어쓰기. 자, 그 다음에 밑점 필터 기능. 우리가 필터 기능에는 총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밑점 필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외에도 어플라이 필터 기능, 레코드 색 파인드 퍼스트 북마크 기능, 그 다음에 레코드 소스 기능. 특히 레코드 소스에서 문제에서 테이블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포맷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서 작업하는 것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필터 기능, 또 2CMD 기능 이런 것들 어떨 때 2CMD를 쓰고 어떨 때 필터를 쓰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CMD 구문을 쓰는 경우들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을 열고 쿼리를 열고 폼을 열고 보고서를 열고 창 닫고 필터, 특히 어플라이 필터 이런 것들. 자, 필터 중에 어플라이 필터만 2CMD를 쓰고 있는 거죠. 밑점 필터, 레코드 소스, 레코드 셋 클론 파인드 퍼스트. 아까도 여러 가지 형태 밑점 필터의 구문이었는데 이런 형태들도 구문을 같이 넣어드렸으니까 꼭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 여기 보면은 밑점 필터 다음에는 는이 들어갑니다. 레코드 소스 다음에도 는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백.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쉼표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 주시고 조건 작성하는 방법도 필드는 txt 컨트롤 이름 형태로 작성을 하고 여기도 꼭 는이 아니라 like. 자, 일부라든가 포함하는 문자에 들어갈 때는 like를 쓰는 겁니다. 또한 텍스트 컨트롤이 이름 자, txt 컨트롤이 텍스트일 때는 작은 따옴표, 날짜일 때는 샵, 숫자일 때는 아무것도 안 쓴다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봤었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run SQL 문제도 실제 우리가 정시에서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정시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상설 보고서에서는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딜리트는 제거하고 업데이트는 변경, 갱신하고 인서트는 새로 레코드를 추가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한 번씩은 다 상시 시험에 꼭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정렬 구분하는 문제, ASC는 오름이죠. DSC는 내림입니다. 자, 그래서 정렬하는 구문까지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에다가 어떤 단추를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매크로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환자관리 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환자관리 폼에 명령 단추를 생성을 하고 여기 명령 단추 있습니다. 자, 명령 단추를 근데 어디다가 생성하나요? 보고서 자, 결과물 한번 봐볼까요? 자, 폼에 앞에 폼에 있었습니다. 보고서 여기 닫기 앞에 여기다가 명령 단추를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명령 단추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자, 보고서 작업이죠. 인쇄 미리 보기로. 자, 보고서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가 보고서 미리 보기입니다. 자, 다음 누르고 보고서 이름은 유형별 신청 현황. 맞죠? 다음.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버튼에 뭐라고 써져 있었죠?
보고서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런 그림들을 나타내라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나타내라는 거죠. 보고서 미리 보기가 아니라 그냥 보고서만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리고 마지막 단추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추의 이름은 CMD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MD 보고서 마침 누르겠습니다. 자, 그렇더니 이렇게 단추가 하나가 생성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폼을. 그랬더니 맞는 것 같죠? 높이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얘를 살짝만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살짝만. 자, 그리고 이렇게 폼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질문할 게 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매크로를 연결하시오 라는 말이 있어요. 매크로. 진짜 그러네. 매크로. 자, 우리 매크로를 할 때 첫 번째 방법, 매크로 이름이 있느냐. 두 번째, 이름이 없느냐로 따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매크로의 이름은 없어요. 캡션이 보고서.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게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추에 아까 우리가 CMD 보고서라고 썼었죠. 자, 매크로의 이름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에 버튼만 만들어 놓고 이벤트 작성에 들어가서 매크로 작성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도 같네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벤트 작성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오픈 리포트로 다 완성이 되어 있네요. 오케이 득. 자, 여기서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매크로 작성기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버튼만 만들어 놓고 매크로 작성기를 해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CMD 보고서와 보고서의 이름이 틀리다. 그러면 속성에 들어가서 자, 모드에 들어가면 보고서, 캡션은 보고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캡션은 보고서, 그리고 이름은 CMD 보고서.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문제 마무리하고 네 번째, 처리 기능 구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4 넘어가기 전에 보고서 버튼 만들었으니까 보고서 조회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폼 보기를 통해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보고서 버튼을 누르면 자, 보고서가 조회되는 거,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조회가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확인을 하고 닫고 마무리하고 자, 폼도 닫고 자, 마지막 이제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번 문제 크로스탭 쿼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크로스탭 쿼리 테이블이 1개이면 쿼리 마법사에서 크로스탭 쿼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현재 테이블이 4개씩이나 있어요. 따라서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를 쓸 수가 없으므로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먼저 유형,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신청 목록, 환자 이렇게 4개의 테이블을 추가하고 자, 결과물을 참고하면서 먼저 수급자 유형, 제일 첫 번째 수급자 유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원수는 아무거나 하면 돼요. 카운트, 개수, 인원수는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좀 이따 아무것도 안 쓴 테이블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보, 방문 간호 이런 것들 여기는 자, 우리가 크로스탭 쿼리입니다. 현재 크로스탭 쿼리에서 자, 여기 이 값부분 여기까지가 값부분이겠죠. 여기까지가 값부분이고, 값부분의 왼쪽은 행머리 글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행머리 글, 여기도 행머리 글. 이 윗부분은, 여기는 열머리 글입니다. 자, 그러면 행머리 글을 우리가 수급자 유형과 인원수는 좀 이따 하기로 했고, 자, 열머리 글은 무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열머리 글이 여기서 뭘까요? 자, 서비스명 한번 넣어볼게요. 서비스명. 그리고 여기에서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 그랬더니, 데이터 시트 보기. 여기 보면은 단기, 방문, 이거 아니죠? 서비스명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우선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유형명 한번 넣어볼까요? 유형명.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간호, 방문 목욕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크로스탭 쿼리로 가겠습니다. 크로스탭 쿼리로. 자, 그리고 수급자 유형은 행머리 글이죠. 유형명은 열머리 글입니다. 열머리 글. 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을 때는 그냥 비슷한 거 하나 넣어보고 자, 구분 같은 거 이렇게 넣어보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확인해서 맞는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보면은 금액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은 뭐예요? 여기 금액도 없어요. 이런 금액들은 있는데 금액에 대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원수는 아이디를 이용할 것 그랬습니다. 헐, 그냥 아무거나 쓰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아이디를 이용하래요. 이런 거 잘 봐야 되겠죠. 이전에 우리 아무거나 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시를 하면 반드시 지시한 내용을 따라야 됩니다. 자, 아이디 여기 있네요. 아이디. 자, 그리고 맨 앞에다가 자, 인원수 콜론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인원수 콜론. 자, 그리고 여기는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개수. 그리고 이 부분도, 자, 인원수 부분도 아까 행머리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머리글 앞으로 당겨도 되고, 이렇게 앞으로 당겨도 되고, 행머리끼리. 자, 그대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액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금액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금액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자, 일수, 여기 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금 합계, 자, 부담금 합계. 그 다음에 추가 비율은 또 밑에 공식이 나와 있어요. 추가 비율을 어떻게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즉,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금액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액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금액 콜럼, 자, 일수, 여기 있는 계산식대로 일수 곱하기 X표 하면 안 됩니다. 이 별표를 해야 됩니다. 부담금 합계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추가 비율. 추가 비율은 구분이 휴일인 경우에만 30%를 적용해라. 자, 그러면 여기 구분이 휴일이면 30% 아니면 빵.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우리 IIF를 넣어야 되겠죠. IIF. 자, 구분이, 자, 필드 기호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구분이 휴일이면 끈따옴표 치면서 휴일이면 몇 프로? 30%. 0.3이 되겠죠. 아니면 0으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왜 가로를 닫은 거예요? if에 가로를 닫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I1 플러스 있죠. 가로 열고 1 플러스. 거기에 대한 괄호도 닫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괄호를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합계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합계. 자, 그래서 아까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값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시트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맞는지. 자,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일반, 21, 여기에 명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통화기호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열머리글이 아니라, 자, 개수는 행머리글이죠. 자,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21명이니까 0명을 넣어주시면 명 앞에 자동으로 통화기호가 들어갑니다. 통화는 뒤에 한 문자를 그대로 표시한다. 자, 만약에 열머리글이었다면 형식이 안 돼요. 열머리글이었다면 형식이 안 되고 이 뒤에다가 ND 연산자를 넣어서 명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열머리글에는 형식이 안 들어간다라는 것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와서 여기는 통화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통화로. 그리고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 모두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과 쿼리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유형별 부담 금액으로 쿼리를 저장을 하고 닫아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자, 신청 목록과 환자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쿼리를 만드시오. 입력받아 보니까 매개 변수 쿼리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으로 넘어갑니다. 자, 필요한 테이블들이, 자, 먼저 신청 목록과 환자입니다. 신청 목록 환자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 환자명부터 넣어보겠습니다. 환자명, 성별, 전화번호, 요양일수는 여기에 있나요? 자, 일수 같죠, 일수. 자, 일수를 놓고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요양일수라고 넣겠습니다. 요양일수.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데 문제에서 매개 변수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매개 변수. 그런데 입력받는 부분이 수급자 등급입니다. 우리 수급자 등급은 여기에 없죠. 그래서 수급자 등급을 하나 더 넣고 화면에 표시될 내용은 아니므로 체크를 풀어주시고 조건 부분에다가 매개 변수를 넣어보겠습니다. 수급자 등급을 입력하세요. 뒤에 점 없습니다. 점도 없으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고 수급자 등급 문제에서 3번을 지시했습니다. 3번. 자, 그랬더니 결과랑 한번 비교를 보겠습니다. 박정철
박장철, 유수희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구대성, 윤달수 총 10개, 총 10개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도 맞는지 15, 84, 15, 84 마지막에 자, 3, 4 모두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쿼리를 저장을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쿼리 이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수급자 등급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오타. 별자를 빼먹어 버렸네. 아, 이런.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닫고 여기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타를 냈을 때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수급자 등급별 현황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3번 놓고 결과 확인해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쿼리 마무리하고 세 번째 환자관리 폼이 있습니다. 환자관리 폼 디자인 보기로 열고 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면 뭐에다가 닫기 버튼을 누르면 자, 닫기 버튼에 이벤트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뿌리고 자, yes, no가 있어요. yes, no. 자, 그러면 탭을 한번 넣고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탭을 넣어주는 겁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자, 그리고 yes, no입니다.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받아서 얘를 누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누르면 폼을 종료해라 라는 겁니다. 자, 아니요를 누르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를 누르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if 메시지 박스 가로 열고 왜 가로 여는 거 아시죠? 만약에 예, 아니요가 아니라 오케이 only 버튼 하나만 있다면 괄호를 열 필요도 없고 if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다운표해서 자, 지금 여기 보이는 내용 폼을 닫겠습니까만 해주면 됩니다. 닫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f 그리고 이때는 메시지 박스 뒤에 괄호를 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 yes, no 둘 중에 yes, no 버튼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죠. 자, 쉼표 다시 닫고 쉼표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안 나올 때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VB yes, no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상에 폼 종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 쉼표하고 폼 종료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는 VBS 띄고 then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라? do cmd.close 해라 라는 겁니다. do cmd.close 그리고 자, end if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nd if로. 자, 그러면 확인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폼 보기를 통해서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닫겠습니까? 자, 내용 yes, no 나오죠. 아니요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자, 다시 닫기를 누르고 예 누르면 저장할까요? 눌러서 예를 하면 됩니다. 자, 저장이 된 상태에서는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바로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 닫는 이벤트 프로시저까지 마무리를 해봤으니까 자, 교환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금액 부분 자, IIF를 통해서 휴일인 경우에만 0.3 자, 퍼센트 먹지 않기 때문에 0.3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닌 경우에는 0을 더해서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할래요. 자, 주의사항 크로스탭 쿼리 자, 크로스탭 쿼리 문제에서 테이블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마법사가 아닌 쿼리 디자인을 이용한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값이고 이 부분도 행머리글, 이 부분도 행머리글, 이 부분은 열머리글. 열머리글에는 형식 속성이 안 들어간다. 약간 행머리글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들어갔지만 열머리글에는 속성이 안 들어갑니다. 형식 속성이. 그래서 엔드 연산자, 필요에 따라서 엔드 연산자를 써야 되고 또 하나 값에는 조건이 안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값에 대한 조건을 걸 때는 별도로 하나 넣어서 오른쪽으로 빼서 조건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 앞서 기출문제들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연계, 그 다음에 통화 이런 것까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개변수 쿼리. 자, 매개변수 쿼리 이 부분은 화면상에 나올 내용이 아니니까 체크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띄어쓰기 점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자, 다음 마지막. 자, 이렇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A는 사용자 정의 변수. 이 부분을 A로 받아서 A가 yes이냐라고 물어본 거고, 얘는 바로 이 결과물을 yes냐라고 물어봐서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if가 없다면 괄호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A가 없다면 그냥 괄호를 열지 않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뭐 이런 그 VBA 프로시저 메시지 박스 활용법을 설명드렸으니까 앞에 기출문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2016년 2회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자신감 가지시고 화이팅 하시면서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